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악재로도 작은 호재로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많이들 놀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거래대금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큰 상승률을 갖고 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ETF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기대감을 같이 갖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50%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더리움보다도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였을까? 그것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더리움 ETF가 다음에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갖고 왔다. 근데 그 이유 어떻습니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33,000원대 33,000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반등 구간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받는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뭡니까? 원조 이더리움. 말 그대로 2024년 1월 12일 날 비트코인 ETF가 상장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50%의 급등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원조 이더리움이 누굽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어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반환되었다, 신청서가 반환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자마자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받게끔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33,000원대 여기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만들었다면 이 박스를 어떻게 유지하고 움직일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이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좋든 나쁘든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나는 문자들 대응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수익과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면 좋을 건지 상단 전화번호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 속보 내용 중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고서를 반환했다. 자, 7월 8일까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오늘 오후에 SEC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 ETF에 태클을 거는 게 아닌가 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가벼운 이야기의 수정안을 제출해달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ETF가 조금은 뒤늦게 출시가 되고 상장될 확률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갖고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들은
이더리움을 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더리움 ETF의 빠른 속도의 승인 속도가 굉장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죠. 자, 트럼프도 바이든도 코인이 좋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인의 제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그 중에서 이더리움 ETF가 더욱더 빨리 출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 뒷배경은 바이든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도록 요청했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을 왕이 유권자들이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 2024년도 대통령 선거 때 확실하게 대통령에 재임을 하기 위해선 이 유권자의 투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코인 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미국 국민들한테 투표를 얻으려내려면 확실한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말씀을 먼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내용은 이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보니까 코인 시장, 월가에서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ETF는 이미 나왔죠. 근데 나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매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뭡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매집은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해야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수익권을 만들어낸다. 이 매집을 한다라는 고래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더리움 ETF가 언제 나올 것인가 조금 시기가 늦춰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고래들은 그 기간에 매집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변동성을 많이 가져올 만한 요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 발표하기 전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자,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측치 대비 실제로 굉장히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자,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정확하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경제지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코인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코인 시장에 개인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이 투자하죠. 자, 제가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표가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81개의 기업이 이미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엔비디아, 요즘 유명하죠. 삼성도 있고요. 비자도 있고요. 코카콜라, 블랙록, 시티, 골드만삭스, 페이팔. 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다라고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요 세력들은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경제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자, 거래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오늘 날짜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8,584만 원. 자, 금액은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래대금 보시죠.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1,300억, 솔라나는 730억, 블라스트 580억, 니플 290억, 이더리움 410억. 자,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형편이 없죠. 자, 그만큼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악재로도, 작은 호재로도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만큼 확실한 기준가를 잡고 확실하게 저점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더리움 ETF가 현재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당연하게도 알트 코인들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제왕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가 점차 늘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리플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올 것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 뭡니까? 바로 EDXM입니다. 자, EDXM 월가에서 코인을 거래소 만들었기 때문에 SEC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에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상폐됐죠. 왜?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SEC의 눈치를 보고 있는 월가에서는 당연히 이 코인을 잘라버렸습니다. 상폐가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지금 이더리움 ETF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에서 이클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유가 나오고 있는 솔라나 또한 여기에 들어갈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EDXM은 기관에서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상장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재차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ETF 뭐 늦게 낮출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변동성을 요구하고 있는 고래들이 노리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그들 또한 이더리움 ETF가 나온 다음에 그 비중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 비중을 맞춰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금들이 유입된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집을 하려고 했더니 높이 올라간 단가에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 게 고래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시점에 매집량을 구출한다. 그게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다. 라는 부분을 판단했을 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으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매매 대응 방법이라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